짜잔. 한쪽에 이렇게 운동기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게 그래도 정리가 되어 있죠. 안녕하십니까, 명동의사의 이정우입니다. 아직은 병원을 오픈하기 전입니다. 제가 좀 일찍 와가지고 카메라를 켰고, 식단과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식단 그리고 생활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좀 이따 재우 형 올 거예요. 재우 형이 나가는 대회가 3월 6일에 있어서 재우 형은 조금 선수 식단, 대회를 위한 식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식단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저도 이제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다이어트를 했다가 또 중간에 실패했다가 다시 했다가 실패했다를 반복하기는 하는데, 2월부터 이제 다시 저도 운동이랑 식단을 다시 시작하고 있어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 아침에는 와이프가 간단하게 밥이랑 고기, 저는 그래서 요새는 아침에 간단하게 고구마랑 닭가슴살 하나, 그리고 과일 아니면 뭐 삶은 야채 같은 거, 그게 아니라면 믹서기에 야채랑 과일 같은 거 갈아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는 편이고요. 점심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먹기는 하는데, 관리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기간에는 평소보다 한두 숟가락 덜 먹는 정도, 그리고 밥에서 조금 덜어 먹고 남기고 먹는 정도로 양식을 지키는 저녁은 조금 케바케인 것 같기는 한데, 병원이 바빠서 그냥 여기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재우 형이 먹는 햇반들과 닭가슴살, 간단한 식사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조금씩 뺏어 먹기도 하고요. 양심을 지키는 조금 여유가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녁 같은 경우에 간단한 뭐 샌드위치라든지 그런 것들 먹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단을 저도 매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4일에서 5일 정도는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병원에 나온 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짜여진 스케줄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단 같은 경우에도 규칙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날 같은 경우에 저도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항상 탈출구를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치팅데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작년에 재우 형이 받았던 트로피들,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학술대회라든지 외부 의료 쪽으로도 상 받거나 펠 받은 게 많아서 그런 걸 좀 전시해 놓을 예정이고, 짜잔. 한쪽에 이렇게 운동기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게 그래도 정리가 되어 있죠. 냉장고 안도 잠깐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냉동실에는 뭐였지? 그 닭가슴살로 꽉 차 있습니다. 원래 저염 닭가슴살만 사서 먹었었는데, 얼마 전에 여기 보면 조금 매콤한 닭가슴살도 사기 시작했어요. 저거 엄청 맛있더라고요. 불닭 맛인데 끊을 수가 없습니다. 햇밭이랑 먹으면. 그 안에 보시면 제로 칼로리 사이다들 사놨고, 샐러드도 먹고요. 계란은 다 먹었네요. 계란 또 사놔야겠네. 이쪽에 보면 햇반들 쌓여 있고, 여기도 햇반, 그리고 여기는 운동할 때 먹는 각종 보약들 쌓여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점심시간이 없는 날이라서 서브웨이를 시켰어요. 김재 원장님은 벌써 옆에서 식사를 하고 계세요. 뭐 드시고 계시죠? 햇반에 닭가슴살, 그리고 샐러드. 특별할 것 없는 점심시간이라서 밖에 나가서 먹으면 이제 맛집들 찾아다니는데, 이렇게 점심시간 없이 병원에서 먹어야 되는 날은 간단하게 먹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도 이거 건강식 아닌가요? 탄수화물, 단백질, 야채도 다 있으니까 나름 그렇게 위로하면서 먹겠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운동이라든지 식단 조절이라든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스스로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는데, 이게 30대 후반이 되고 거의 40이 되어 가다 보니까 건강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일환으로 저는 좀 식단 조절을 하는 편이에요. 몇 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한 번에 식사를 할 때 과식을 하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사실 배고프면 또 허겁지겁 먹게 되고 많이 먹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간식을 조금씩 챙겨 먹으려고 하는 편인데, 이제 닥터프렌즈 우청현 선생님 오셔가지고 간식 같은 게 특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당질이 적은 것들로 좀 바꾸는 그런 습관이 중요한데, 미리 먹을 거를 좀 준비해놔라. 아침과 점심 사이에 삶은 달걀을 2개 정도 먹는다든지, 점심 식사랑 저녁 사이에는 뭐 견과류를 먹는다든지, 야채 같은 거, 과일 같은 거를 먹기도 하고요. 그냥 닭가슴살 하나 정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이제 닭가슴살 하나 팩으로 들어있는 거 이런 거를 사가지고 먹는 게 생각보다 되게 부담스럽고 저걸 어떻게 또 주문해서 먹나,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먹기 시작하니까 맛있기도 하고 또 그만큼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가격 대비 효과적인 수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누구나 아는 거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탄수화물인데요.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당장 쓸 수 있는, 힘이 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건강한 탄수화물을 먹기 위한 노력인 거죠. 밀가루를 최대한 줄이고 흰 쌀밥 대신에 현미밥을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을 하는 건 물을 최대한 많이 먹자. 인바디 측정을 했을 때 체외 수분비가 굉장히 낮은 걸로 예전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최대한 하루에 한 3리터 정도 마시려고 노력을 하는데 물 다이어트라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물을 단기간 내에 한꺼번에 많이 마셔서 우리 몸의 순환, 대사작용을 활발하게 하고 신장 기능을 활발하게 작용을 함으로 해서 칼로리 소모도 많게 하고 저녁 드시고 잠들기 전 시간, 그 시간에 이제 야식 많이 드시잖아요. 그 야식 먹는 시간에 물 다이어트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걸 본 적도 있습니다. 저도 한번 해봤었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원래 겨울만 되면 피부가 엄청 건조해지고 로션을 참 많이 발라야 되는 그런 피부였는데 이렇게 물을 좀 많이 마시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로션 바르거나 이런 일도 참 적어졌고 피부 같은 것도 좀 맨질맨질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도 일주일에 PT를 한 2번 정도, 그리고 유산소 2-3번 정도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항상 노력을 하는 거지 이렇게 꼭 지켜질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비겁한 변명입니다. 한창 이제 의지에 타올라서 집에서 유산소를 하겠다 그래서 자전거를 샀었는데 빨래거리, 옷걸이로 쓰이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20대까지의 건강은 타고나는 건데 30대 이후부터는 얻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다이어트라는 게 그냥 살 뺀다 라는 생각보다는 건강을 챙기는 일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올 한 해 건강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뜻하시는 건강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